안녕하십니까, 김현진입니다. 한 주간 쏟아진 경제와 산업 전반 뉴스들의 배경과 그 뒷이야기를 살펴보는 경투 전망경. 오늘 새해 첫 시간인데요. 같이 진행을 도와줄 한지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지훈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이은 악재에 이어지는 농심, 한겨울에 벌어진 삼성과 LG의 에어컨 신경전, 글로벌화로 가닥 잡은 올해 건설사 전략 등 한 주간 일어났던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농심이 신라면 블랙의 생산을 중지하는 등 악재를 연이어 겪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소매 점포 주인들의 농심라면 불매 운동으로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리 시작이 좋지가 않은데요. 소매 입점 가격 인상을 놓고 빚어진 농심라면 불매 운동으로 농심이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지난 3일 전국 슈퍼마켓 상인연합인 좋은 슈퍼 만들기 운동본부는 농심 상품 치우고 안 팔기 운동을 이달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면부터 과자, 생수까지 농심에서 판매하는 제품 모두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건데요. 운동본부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동참에 나선 소매점은 전국 4천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동에 동참한 점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4천여 개 점포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사례는 사실 없었던 것 같은데 이들이 이렇게 이례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매 운동의 핵심은 결국 수익이라는 부분입니다. 농심은 지난해 11월 3년 만에 처음으로 소매점 매입가와 권장 소비자가를 인상했습니다. 문제는 소매점주가 농심 제품을 대리점에서 사오는 소매점 매입가와 소매점주가 소비자에게 파는 권장 소비자가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농심 신라면 소비자가는 730원에서 780원으로 7.1% 올랐지만 대리점 매입가는 무려 12.2%가 뛰었습니다. 또 안성탕면의 경우도 소비자가는 6% 인상됐지만 매입가는 13.9%가 올랐습니다. 이처럼 매입가 인상률이 거의 2배인데요. 소매점주들은 매입가가 인상됐지만 소비자가는 그만큼 오르지 않아서 결국 자신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운동본부는 이 가격을 재조정할 때까지 불매 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농심 측도 강력하게 반발한다죠? 네, 그렇습니다. 운동본부 측이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내는 등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농심은 이에 대해 가격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농심 측은 대리점 매입가와 소비자가를 비교해 볼 때 비율로 따지면 매입가 인상률이 높지만 기준 액수가 다른 만큼 실제 액수로 환산을 할 경우 소비자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소매점들은 타 업체의 제품을 판매해서 얻는 마진보다 이 농심 제품을 판매해서 얻는 마진이 확연히 적다 이런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팔도나 오뚜기 등과 비교하더라도 농심 라면의 판매 마진은 좀 훨씬 적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농심은 신라면이 다른 제품보다 마진은 좀 적지만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박리담회를 하면 마진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하반기 꼬꼬면, 나가사키 짬뽕 등 이런 돌풍에 시장을 잠식당한 상황에서 소매점의 반발까지 사고 있어서 좀 많이 힘들어지는 삶입니다. 네, 현재 양측의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 가격 인상 논쟁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최근에는 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삼다수 판매권을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농심은 이번 가격 논쟁과 더불어 제주개발공사 삼다수를 둘러싼 유통권을 놓고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달 12일 농심에게 제주 삼다수 유통계약 해지를 통보를 했는데요. 오는 3월 15일 이후 농심은 제주 삼다수 유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주개발공사는 농심이 사실상 독점 유통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공개 입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제주 삼다수 매출은 지난 2010년 1,770억 원으로 농심의 전체 매출의 약 9.3%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하위권을 맴돌던 삼다수를 1위 프리미엄 생수로 만들어 놓은 점을 생각한다면 농심은 속이 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농심은 협상을 통해 제주 삼다수의 판매권을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결과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농심의 재정적인 부분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심은 70%로 웃돌던 라면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3분기 68%대로 떨어지는 등 좀처럼 떨어진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불매운동과
이제 생수 판매권 문제까지 겹친 건데요. 이 같은 리스크를 반영하듯 이제 지난 6일 이제 개장과 동시에 주가는 2% 이상이 빠지고 12시에는 이제 4% 가까이 추락하는 등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경쟁사인 삼양식품과 오뚜기는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추세입니다. 농심의 연이은 악재에 업계 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농심으로서는 올해 초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해 보입니다. 최근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국내 전자업체들의 에어컨 경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에어컨은 이제 성수기인 여름이 앞서 이제 신년 초부터 이제 예약 판매에 돌입을 하는데요. 보통 예약 판매 기간에만 이제 전체 물량의 25%가 판매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올 들어서도 이제 LG전자, 삼성전자가 이제 연이어서 이제 신제품을 발표를 했는데요. 벌써부터 신경전이 이제 보통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떤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죠? 우선 이제 발표 시점인데요. 올해는 LG전자가 지난 4일, 삼성전자가 5일 잇따라 에어컨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지난달 26일 그 삼성전자가 발표의 일정을 1월 5일로 공개하자 이틀 뒤에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하루 전인 4일로 날짜를 잡은 건데요.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전에 예정된 일정에 발표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련 업계는 이제 이 같은 눈치 경쟁이 이제 다분히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라는 관측인데요.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10월에도 삼성전자와 이마트의 스마트 가전 이커머스 발표가 이제 사전에 예고되자 홈플러스와 협력한 스마트 가전 이커머스 출시를 4일자 보도 자료로 먼저 배포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삼성전자로서는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측은 좀 불쾌하다 이런 반응인데요.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이제 발표의 일정 공지를 최대한 늦춰서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정뿐만 아니라 이 목표치를 놓고도 이 신경전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4일 LG전자는 에어컨 부문에서 올해 10% 성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도 다음날 15%를 성장하겠다고 말해서 LG전자를 염두에 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초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구체적인 목표치를 밝힐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발표에 앞서 이제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LG전자가 목표치를 밝혔으니 우리도 밝혀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서 다분히 그 LG전자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삼성전자 발표 때에도 이제 LG전자 비교해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15%를 성장하겠다는 것은 에어컨 1위 업체인 LG전자를 올해 추월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삼성전자 측은 전년 대비 성장률이만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능을 놓고도 이제 민감한 경쟁은 이어졌는데요. LG전자는 이제 삼성전자를 겨냥한 듯 에어컨에서 스마트 기능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고요. 삼성전자는 그 말은 휴대폰에서 스마트 기능이 왜 필요하는 말과 똑같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신경전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데요. 이 에어컨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시장 1위를 놓고 가장 민감하게 부딪히는 제품입니다. 과연 올해 양사의 경쟁이 어떤 결과를 보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2012년) 새해가 밝았지만 경기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특히 건설과 부동산 시장은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부동산 시장은 이제 다른 시장에 비해서 이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측하기가 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유럽발 재정위기의 이제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만큼 올해도 이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게 사실입니다. 이미 100대 건설사 중에서 3분의 1가량이 쓰러졌을 만큼 건설업계는 한계에 이르는 상황인데요. 올 한 해를 살아남기 위해서 이 건설사들의 생존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 살아남기 위한 그 먹거리 확보가 시급한데요. 국내 주택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제 분양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건설 시장 역시 공공부문 이제 공사 발주 감소 및 SOC 예산 축소 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국내 한정에서는 건설사들이 생존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제 해외 사업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이 부동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글로벌화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이제 해외 사업의 비중을 이제 대폭 이제 늘려잡았는데요. 대우건설은 이제 신년사에서 이제 올해 수주의 45%, 매출의 40% 이상을 해외에서 달성하겠다고 밝혔고요. GS건설은 이제 오는 2020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70%까지 늘려 수주 35조 원, 매출 27조 원, 영업이익 2조 원을 기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도 신년사를 통해 해외 사업을 강조한 이제 생존 전략을 제시를 했고요. 이 밖에도 많은 건설사들이 해외로의 진출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많은 건설 업체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 해외를 찾고 있는데요. 과연 이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정답인가요? 일단 이제 세계 어느 곳이라도 이제 먹을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새 해외 건설 이제 수주액 700억 달러 달성 목표로 이제 각종 지원을 좀 약속한 상태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업을 확보하겠다는 욕심만 갖고 무턱대고 수주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동 및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의 안정화로 이제 발주 규모 확대가 이제 기대는 되고 있지만요. 이 지역들은 이제 유럽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 업체들도 이제 노리는 곳이거든요. 때문에 오히려 수주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고요. 저가 낙찰 때문에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이 매출만 늘고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이시네요. 모 그룹 계열의 이제 건설사 관계자는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게 해외 사업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접대비를 포함한 이제 각종 비용도 훨씬 크고 이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돈을 떼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국내보다 위험성이 훨씬 큰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국내가 힘들다고 이제 해외에 올인했다가 이제 자칫 부정적인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결국 이제 궁극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게 이제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효과적인 포트폴리오를 통해 위험 요인을 좀 분산시키는 현명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가 수주와 위험 관리 능력은 국내에서도 늘 문제가 됐던 것들인데요. 해외로 나가면서 이 같은 문제가 더 심화될 수도 있는 만큼 건설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경투 전망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상세한 소식과 분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